저기 아트페어는 아까 비엔날레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아트페어는 또 뭐 어떤 게 좀 다를까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두 개를 많이 비유를 하는데 사실 두 개는 비유의 대상은 아니지만 많이들 그렇게 두 개를 차이점을 궁금해 하시긴 하세요. 아트페어는 그냥 쉽게 말하면 작품을 판매하기 위한 행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술 시장이 모여있는 박람회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보통 아트페어의 형태는 긴 기간 하지 않습니다. 아까 비엔날레 같은 경우에는 보통 행사가 뭐 한 달에서 두 달, 뭐 많게는 뭐 한 6개월까지도 이어지는 것들이 일반적인데, 아트페어 같은 경우에는 한 3일에서 5일 정도로 짧게 운영이 되고, 아트페어는 보통 상업 갤러리들이 부스를 이제 구매를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소장품들, 갖고 있는 컬렉션들을 이 기회에 컬렉터들이 많이 모이는 기회에 그 여러 갤러리들이 작품을 판매 목적으로 하는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아트페어에 가서는 그림을 막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아트페어의 주 목적은 사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트페어는 정확하게 사는 사람을 존중해주는 행사예요. 그래서 표도 달라요. VIP표, VVIP표가 따로 있어서 아예 VIP나 VVIP 같은 경우에는 오픈 시간도 달라서 VIP 오픈 시간에는 일반인이 아예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고, VIP들이 먼저 작품을 다 구매하면 나머지 시간에 이제 제네럴 표를 가진 사람들이 구경도 하고 또 작품 구매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VIP 분이 구매를 하면 이렇게 빨간 딱지를 붙인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내가 그 그림을 너무너무 사고 싶어.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 VIP가 돼야 되고요. 그 사람보다 더 높은 VIP가 돼야 되는 게 원칙이죠. 원래 작품은 보통 하나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진이나 특정 작품은 여러 개를 만들 수 있긴 한데, 보통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런 사진 장르가 아니라 그냥 미술 작품인 경우에 미술 작품은 보통 유일하게 하나만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너무 갖고 싶으면 사실은 그분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어야 해요. 뭐 자본이든 아니면 뭐 갤러리랑 더 친하던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백화점 VIP나 VVIP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VIP랑 VVIP를 이렇게 선정하는 등급을 있을 것 같은데. 보통 VIP 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많이들 받을 수 있어요. 보통 VIP 표를 받는 조건들이 뭐냐면, 이제 참여하는 갤러리들한테 이제 갤러리가 부스를 사서 참여를 하면 그 아트페어 주최 측에서 손님들, 그러니까 갤러리 손님들을 초청하려는 목적에서 몇 장씩 이제 표를 배분합니다. VIP 카드를 배분하면 이제 각 갤러리들은 그 VIP 표를 본인들의 손님에게 배포해주고 이제 갤러리에 초청하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보통은 VIP들이라고 표를 받아가신 경우는 기존의 갤러리랑 어느 정도 거래를 하셨거나 갤러리에 그 좀 관계가 있으신 분들, 저도 가끔 VIP 표를 받긴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작품 거래를 많이 했다기보다는 뭐 주변의 큐레이터라던가 갤러리 관장님들을 좀 많이 알기 때문에 한번 와서 같이 보자라는 의미에서 많이 그렇게 초대를 해주시는 것 같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VVIP나 VIP의 선정 기준은 정확하게 작품 구매 가격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큰 손이 되면 뭐 아트페어 직전에 먼저 열 수도 있고, 아트페어 전에 이미 작품을 먼저 거래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 상업시장이기 때문에 딱 법칙이 있다기보다 쉽게 말하면 돈이 많으시거나 뭔가 더 그 갤러리한테 뭔가 더 이익을 많이 줄 수 있으신 분이다 하면 작품을 먼저 선점할 수 있는 게 이쪽 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림을 계속 사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림이라는 게 한정이 있을 거고, 아트페어에 나오는 그림도 한정이 있을 건데, 그 그림을 계속 사서 VIP, VVIP가 되시면 그분들은 무슨 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을 갖는 게 그 사람들한테 이익이라서, 그러니까 그림을 사면 안 될 것 같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그림을 계속 사야, 백화점도 보면 왜 쇼핑을 계속 하면 의미가 없을 것 같지만 등급을 올리려면 쇼핑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물론 그림이라는 것들은 다른 재화와 조금 구분해서 생각을 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뭔가 가치나 이런 것들이 뭐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페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작품을 많이 사시는 분들이 유리한 거고, 또 작품을 많이 사신 분들은
뭐 이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야 집에 걸어놓고 아니면 본인이 다른 데 전시를 하기 위해서 사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뭐 요즘은 이제 부동산처럼 작품이 그만큼 유명하면 다음 페어라던가 다음 거래 기회가 생겼을 때 작품 가격이 다시 또 오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재산 증식의 목적으로 사시는 분들도 요즘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아트페어에 저는 가본 적은 없는데 가면 이렇게 그림에 가격이 붙어 있나요? 예,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붙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안 붙어 있으면 누구한테 가격을 물어봐야죠? 가서 아무 거기 직원으로 보이시는 거나 관장님이나 하여튼 거기에 명찰을 달고 계신 분이 있어요. 내가 여기 소속이다 하고 이제 그분한테 가서 얼마예요? 라고 그냥 쉽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분이 2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네,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가격이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200만 원을 주고 사야 될 가치가 있는. 그러니까 작품이 200만 원이라고 붙어 있는데 제가 가치가 200이 안 될 수도 있고 뭐 2000이 될 수도 있는데 저 가격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사시면 안 되죠. 일단 그 자리에서 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일 쉽게, 만약에 내가 너무 저 작품이 갖고 싶은데, 근데 보통 이런 경우가 없어요. 작품을 사려고 마음 먹고 가시는 분은 어느 정도 뭘 알아보고 하시거나, 아니면 즉흥으로 사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즉흥적으로 너무 사고 싶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을 잘 안 하시는데, 그래도 내가 사고 싶은데 조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이게 제대로 가격이 나와 있나? 그럼 제일 간단한 게 구글이나 네이버를 여셔서 작품, 누구누구 작품, 작가 이름하고 제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작품 가격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보통 옥션이나 이 작가가 거래를 했던 내역들이 인터넷에 무조건 웬만하면 기록이 나와 있게 되어 있어요. 뭐 다른 시장에서 거래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 기록을 보시고 참고를 하시는 게 가장 현장에선 빠르게 할 수 있는데, 가끔 신진 작가라던가 아니면 이번에 처음 소개되는 작가들은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했을 때 정보가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갤러리스트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아니면 거기서 이제 거래를 멈추셔야죠. 확실하지 않으시니까. 신기한 세상이야. 어떡해요? 컷.